네, 여러분 벌써 6월도 끝나갑니다. 이제 어느덧 2022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한 살 더 먹었어 하면서 슬퍼하시던 분들 계신가요? 저는 좀 그랬는데요. 혹은 올 한 해 내 계획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목표를 세우신 분도 있으시겠네요. 많이 이루셨나요? 네, 전 생각보다 이룬 게 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뭘 했나 싶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얼마 전 같은 연초가 벌써 6개월이나 지나고 2023년을 향해서 또 절반 이상 달려왔습니다. 예전에 방송국이나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요,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뭐 상반기 결산 이런 거요.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달려온 지금이 딱 타이밍이 아닐까요? 한번 되새겨 보는 것이죠. 되새기다 하니까 저는 소의 되새김질이 생각이 납니다. 소나 염소 같은 동물들이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개원해서 씹고 소화시키는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이 되새기다라는 말은 일상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사람한테 빗대서 생각하면 조금 지저분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지난 일을 다시 떠올려서 골똘히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보통 쓰죠. 소나 염소한테 먹이를 되새기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이나 인생을 되새겨보는 시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인생의 여정을 놓고 멈추거나 아니면 뒤를 돌아보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앞만 봐야 될 것 같고 뒤를 돌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뒤돌아보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저도 안 해봤는데 한번 그 매력에 빠지면 못 헤어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물고기를 잡는 일 그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는데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낚싯대를 세워놓고 기다리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낚시는 안 해봤지만 뭐 파도멍, 바다멍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데도 생각이나 마음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차분해지는 그 느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꼭 앞을 보고 달리고 있지 않아도 말이죠. 사실 문선명 선생님 참 아버님도 낚시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원래는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양산업을 펼치시려고 낚시도 하시고 뭐 통조림 공장도 세우시고 하셨습니다. 바다는 인류의 보물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러다 때로는 중요한 일을 앞두시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끝내신 후에 배를 타고 나가기도 하셨는데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배 위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 시간과 과정이 모두 정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아마 감히 생각해 보건대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을 되돌아보시기도 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떠올리시면서 마음을 또 머리를 정리하시지 않았을까요? 늘 앞만 보고 달리셔야 했던 참 부모님께도 어쩌면 잠시 뒤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버님과 성혼, 부부가 되신 후에 60년이 지나고 지난 세월을 회상하셨는데요, 세월은 살과 같다더니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지난 60년은 고통과 시련의 세월이면서 동시에 영광과 기쁨의 나날이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60년대 아무런 기반도 힘도 없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에는요, 모든 제자들이 여름에 학예 40일 계몽전도 활동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 계몽이라는 것은 뭐 눈을 뜨게 한다, 일깨운다라는 의미인데요, 한국 사회 전체를 일깨우기 위한 운동을 펼치신 것이죠. 당시 힘들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국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골목과 동네를 청소하거나 아니면 호롱불을 켜놓고 한글을 가르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죠.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고생하는 전도대원들을 위해서 옷과 생활용품을 보내주었는데 그마저도 부족해서 마음 아프셨다라는 심정을 고백하셨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무척 귀한 물건입니다 라고 하면서 미군 부대에서 받아온 바나나,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을 선물하면 당신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먹지 못하게 선반에 올려두었다가 현장으로 떠나는 대원들한테 한 묶음씩 싸서 돌려보내셨다고 합니다. 몇 달 후에 어떤 여자 대원이 찾아와서 주신 꾸러미를 다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참 어머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눈물로 전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전국에 있는 개척교회들이 직접 찾아가기도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교회가 단칸방이고 또 간판조차 붙이지 못할 정도로 초라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이 비참한 모습은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찮게 보이겠지만 훗날에는 깃발을 드높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60년이 흐른 지금 걸어오신 길을 되돌아보십니다. 이 60년 세월이 마치 하루와도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걸림돌도 없지 않으셨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오늘날 전 세계에 평화를 위한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남미와 아프리카에도 진출하고 더 많은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다. 온 인류가 한 형제가 되는 참된 평화의 꿈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때로는요,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또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며 달려왔는지를 스스로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은 지금껏 애써온 나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위한 용기를 새롭게 주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금의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가 의문이 들 때, 심지어는 실패인가? 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놓여 있다면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것이 더더욱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삶에는 실패 따위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 한창 2020년을 앞두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세계 순회를 펼치셨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평화를 위한 국가 단위의 대회를 펼치려고 하셨죠. 현직 정상들이 주관하고 국가 전체가 하나 되어서 동참한 이 평화 대회를 여시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당시에 어떤 한 국가에서 정부 주관의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직전까지 가서 결국 대회 개최가 어려워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국가 내부에서 반대에 부딪히거나 정치적 이익이 줄어들까봐 등을 우려한 국가 측의 선택이었죠. 그렇게 눈앞에 둔 대회가 취소되고 나서 쓸쓸히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열심히 대회를 준비하던 제작께서 결과가 마음처럼 나오지 않으니까 참 어머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엉엉 울면서 이야기하는 제자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꾸중하시거나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밥 든든히 먹고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잠시 멈춰서서 밥 든든히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걸림돌, 장애물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더더욱 잠시 멈춰서서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나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구나. 이만큼 전진해 왔구나. 잘했다. 그리고 잠시 에너지 좀 충전하고 다시 가보자, 이렇게 다짐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진 혹시 아시나요? 네, 성장기에 커가는 키를 표시해둔 벽입니다. 저는 할머니 집 문 옆에 명절마다 체크해뒀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1년 뒤에 와서 보면 내가 이렇게 컸구나 라는 걸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막상 크고 있는 중에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성장했음을 깨닫는 순간은 성장하는 중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뒤를 돌아본 순간입니다. 과거의 나를 바라보면서 나 이만큼 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그런 성장의 실감은요, 다시 앞을 보고 나아갈 용기를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시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라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전 그대로인데요. 시간이 지나도 전 여전히 제자리인데요. 하나도 성장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근데요, 성장이라는 게 이 X는 Y 그래프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계단식으로 이루어진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유지했다면, 묵묵히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성장하는 중이라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 지겹지만 반복해야 되는 일, 오늘 하루도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지겨움이나 귀찮음을 이겨내고 무엇인가를 했다면 이걸 유지한 것만으로 성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어느덧 절반이 흘렀습니다. 우리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나요? 혹은 꼭 목표가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꾸준하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연초와 비교해서 조금 더 성장한 스스로를 발견했다면요, 칭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용기와 힘은요, 남은 하반기를 살아갈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소의 되새김질을 말씀드렸었죠. 되새김질을 왜 하는 걸까요? 사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랍니다. 야생이나 자연 상태에서 적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빨리 먹이나 풀을 먹고 몸속에 저장해두고 있다가 안전한 곳에 가서 되새김질을 통해서 소화도 시키고 에너지도 얻는 거래요. 우리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앞을 보고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를 되새기면서 에너지를 얻는 순간도 있어야 합니다. 올해의 절반이 지난 지금 상반기를 한번 되새겨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성장한 나를 칭찬해 주세요. 그 성장은요, 유지로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6개월을 나아갈 힘을 줄 겁니다. 남은 하반기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고요. 앞으로도 잘해 나갑시다. 네,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